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상속증여세 국세청 팩트체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증여세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증여자가 되겠죠.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증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증여자가요, 부가 되겠고 수증자가 자녀라고 본다면 이때 수증자가 자녀인데요, 미성년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줄 때는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줄 때마다 공제하는 게 아니죠. 10년 통산입니다. 10년 동안 통산해서 아버지가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년인 아들에게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성년인 아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6천만 원을 줬다. 6천만 원을 줬다면 5천만 원 공제해 주죠.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표준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인데요. 이때 상속세가 되었던 증여세가 되었던 과세 표준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이 10%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증여세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증여받은 누굽니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아들이 6천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표니까 1억 원까지는 1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증자가 못 냈다. 납부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누가 낼까요? 증여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증자가 주소지라든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 주소지, 이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증여자가 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수증자로부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 곤란하다.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수증자가 증여받고 많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수증자로부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증자가 못 내면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국내 주소가 없다면 비거주자가 되겠죠. 이때 역시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져야 됩니다. 연대납세 의무 알겠죠? 원래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수증자가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는데요, 증여는 증여했으니까 수증자 아들이 내야 되는데 아들이 못 냈을 때 아버지가 대신 내줄 수 있잖아요. 대신 내주는 것도 또 다른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주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사업자금이 필요해가지고요,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채무를 변제해 줬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입니다. 채무 면제. 아들이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고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가 되는 겁니다.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아들이 채무자입니다. 아들이 대출 받았어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야. 이게 바로 채무 면제, 이제 회계학에서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그러는데 채무 면제를 받아서 이익 본 것도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 면제에 의한 증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부친이 있는데 부친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했습니다. 차입했는데 대출자는 채무자는 누구냐? 채무자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들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되느냐?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빌려왔어요. 아들이 채무자라고. 그런데 아들이 은행한테 갚아야 되겠죠. 왜? 근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아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갚을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었으니까 이것도 증여라는 겁니다. 증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아들이 내야 돼요.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증여세를. 그런데 아들이 능력이 없어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느냐? No. 아버지는 채무 면제에 대한 이익,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바람직하겠네요.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은 아들이 빌려왔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자 낼 능력도 없어요. 사업은 망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증여인데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왔는데 채무자는 누구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채무자 아버지가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다. 현금으로 증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못 내면 아버지도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올 때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아들이라면 연대납세 의무가 없고 만약에 채무자가 아버지라면 연대납세 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증여세를 못 내면 아버지도 같이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아들이었다면 아들이 증여세를 못 낸다면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빌려올 때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그 돈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연히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받을 때 채무자를 누구로 해라?
아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는 물상 보증인입니다. 보증을 쓴 거예요. 아버지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채무자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변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인데 이때는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돈이 없어요. 사업 망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연대납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란에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